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고급 양자화학 2주차 챕터 3을 조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3은 이제 슈레딩거 방정식과 그 슈레딩거 방정식을 이용해서 풀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문제인 상자 속 입자에 대해서 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3 슈레딩거 방정식과 파티클 이너 박스가 되겠습니다. 그 슈레딩거 방정식은 양자역학의 가장 기본적인 방정식으로 우리가 이제 대충 꼴을 알고 있죠. 뒤에 가서 다시 보겠지만 H psi는 E psi라는 꼴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 방정식을 풀었을 때 여기에서 나오는 해, 요게 일종의 이제 편미방이거든요. 파셜 디퍼런셜 이퀘이션이기 때문에 요것을 풀었을 때 얻어지는 해인 psi를 psi psi를 우리가 이제 웨이브 펑션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제 알게 되겠지만은 이 파동함수 psi가 여러분들이 알고 싶은 모든 정보를 제공해 준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그 슈레딩거 이퀘이션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시간에 무관한 타임 인디펜던트 슈레딩거 이퀘이션이 있고, 두 번째는 타임 디펜던트 슈레딩거 이퀘이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는 이제 푸는 방법이 조금 다르고, 여러분이 예상할 수 있겠지만 시간에 의존하는 이 두 번째 케이스가 좀 더 복잡하고 풀기가 어렵다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타임 인디펜던트 시간에 무관한 슈레딩거 방정식을 배우고 먼저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타임 인디펜던트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상자 속 입자에 한번 적용을 해 봅시다. 3.1절은 슈레딩거 방정식은 입자의 파동함수에 관한 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슈레딩거 이퀘이션이랑 파동함수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볼 텐데, 그 슈레딩거 이퀘이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유도를 할 수 있냐, 어떤 엄밀한 물리적 유도 과정이 있냐라고 하면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종의 양자역학을 구성하고 있는 우리가 하나의 가설로서 받아들이는 건데, 그럼 여러분들은 아마 이걸 가설이라고 했을 때 완전히 허구가 아니냐, 너무 그 백그라운드가 약한 게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허무맹랑하게 가설을 한 것이 아니고 그 가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충분히 많은 근거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전역학 세계를 이루고 있는 가장 근본이 되는 식인 뉴턴의 제2법칙인 F는 ma 같은 것도 가설에 기반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번 절에서는 슈레딩거 이퀘이션이 그래도 충분히 납득할 만한 합리적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드브로이가 어떤 이야기를 했었냐 하면은, 빛이 파동이라고 생각했던, 웨이브라고 생각했던 이 빛이 입자성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드브로이는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물질도 다 웨이브의 캐릭터를 가질 수 있다라고 하고, 그때의 이 물질들이 가지는 파장, 물질파의 파장은 P분의 H, 운동량분의 플랑크 상수로 주어진다라고 했었죠. 그러면은 이 물질이 가지는 물질파를 묘사하는 어떤 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식을 고전 역학에서 현의 움직임을 묘사했던 것처럼, 아이고 T제곱이죠. 이런 식으로 묘사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앞에서 어떤 것을 봤냐면은 2장에서 봤을 때 현의 변위, 그러니까 displacement죠. 변위. 현의 변위는 위치에 대한 함수와 시간에 대한 함수로, 이렇게 좀 더 구체적으로 쓸까요? 위치에 대한 함수와 시간에 대한 함수로 이렇게 나눌 수 있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문제에서 어떤 물질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요 시간에 무관한 위치에만 의존하는 요 부분을 psi x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시간 의존 텀의 경우에는 우리가 앞에서 봤지만은 사인과 코사인 함수의 합으로 나타났죠. 사인 더하기 코사인. 근데 사인 더하기 코사인 함수는 항상 그 삼각함수 법칙을 이용하면은 그냥 사인 함수 혹은 코사인 함수로 나타낼 수 있으니까 그냥 우리는 여기서는 코사인 함수를 한번 채택을 해봅시다. 그럼 현의 변위가 어떻게 표현이 될 거냐 하면은 psi x 곱하기 코사인 오메가 t라고 쓸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요 식을 가지고 요 변수 분리가 된 식을 기존의 고전 파동 방정식에다가 다시 집어넣으면은 먼저 첫 번째 식을 일단 다 써봅시다. x 코사인 오메가 t는 v제곱분의 1 라운드 제곱 라운드 t제곱 psi x 코사인 오메가 t 이렇게 될 거고, 그래서 앞에는 x에 관해서만 미분이 되니까 코사인 시간 함수는 빠져나올 수 있죠. 빠져나오면 코사인 오메가 t 라운드 제곱 psi 라운드 x 제곱이 될 거고, 오른쪽에서는 시간에 대해서만 편미분을 취하고 있으니까 요 공간에 대한 psi는 빠져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v제곱분의 1 psi가 나오고, 그래서 요 코사인 오메가 t를 두 번 미분을 하면은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코사인 오메가 t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식을 조금 정리를 해보면 코사인 오메가 t 날아가고 식을 한 변으로 몰면은 이제는 또 이런 실수를 하네. 여기서 이제 d라고 다 써도 되죠, 그죠? 이제는 상미분 방정식, 그러니까 오디너리 디퍼런셜 이퀘이션이니까 d를 쓸 수가 있는 거고, 그러면 d제곱 psi dx제곱 더하기 v제곱분의 오메가 제곱 psi 이꼴 0이라고 둘 수가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냐 하면은 오메가 가군동량 오메가의 경우에는 2파이 뉴가 되고, 그 다음에 파장과 물질파의 속도에서는 람다 뉴는 v라는 식이 있죠. 그래서 요 두 가지를 가지고 여기에다가 집어넣으면 최종적으로 식이 어떻게 정리가 될 거냐 하면 d제곱 psi dx제곱 플러스 람다 뉴 제곱 분의 2파이 뉴의 제곱 psi는 0이다 이렇게 될 거니까 결국 d제곱 psi dx제곱 더하기 람다 제곱분의 4파이 제곱 psi는 0이다라는 것까지는 갈 수가 있죠, 그죠? 여기까지 놔두고 나서 우리는 이제 드브로이의 물질파 개념을 도입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완전히 클래시컬 미케닉하게 온 것이고, 그죠? 우리가 뭐 파동함수라고 이야기했지만은 이게 전혀 양자적인 컨셉이 들어오지 않았잖아요. 근데 이제 양자적인 컨셉이 어디에서 들어오냐 하면은 여기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토탈 에너지, 총 에너지를 어떻게 쓸 수 있냐 하면은 이거는 운동 에너지 더하기 포텐셜 에너지로 쓸 수가 있죠. 키네틱 에너지 플러스 포텐셜 에너지가 되는 것이고, 수식으로 나타내면은 EM분의 P제곱 플러스 V가 되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요 식과, 그러니까 여기에서 얻은 고전 역학에서 얻은 파동 방정식과 요 식을 어떻게든 연관을 시키고 싶은데, 연결 고리가 뭐가 있냐면 드브로이의 물질파 P는 람다죠. 물질파의 파장 람다는 P분의 H라는 게 있으니까 요 람다랑 요 P를 연관을 시켜줄 수가 있죠. 맞죠? 그래서 요 식을 P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 EM분의 E-V의 스퀘어 루트 이렇게 될 것이고, 그러면은 람다라고 하는 놈은 EM분의 E-V 스퀘어 루트 H 이렇게 될 거니까 요거를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되겠죠. 집어넣으면 D제곱 psi DX제곱 플러스 람다분의 1을 넣어야 되니까 4파이 제곱에 H제곱 EM 요렇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 요식들을 조금 정리를 해 주어 보면은 우리가 새로운 상수를 도입을 할 텐데, 지금 요 4파이 제곱을 위치를 여기로 바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바꿀 거냐 하면 4파이 제곱분의 요런 식으로 바꿀 겁니다. 요런 식으로 바꾸고 나서 요게 그럼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 하면 2파이분의 H의 전체의 제곱이 되잖아요. 요 숫자가 워낙 자주 등장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H바라고 표현을 할 거예요. 뭐 엄밀하게는 이제 reduced 플랑크 컨스탄트라고 부르는 값이 되는 거고, 그러고 나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봤던 식인 요 위에 식을 정리를 하면 마이너스 2m분의 h바 제곱 d제곱 psi dx제곱 플러스 v psi는 2v다 라고 하는, 우리가 물리화학 시간에 많이 봤던 그 타임 인디펜던트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뭐 이런 식으로 유도까지는 아니지만은 어떻게 슈레딩거가 아이디어를 얻었고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는지 정도는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전역학의 개념, 고전역학의 파동 방정식에다가 드브로이의 물질파를 통해서 이제 양자적인 개념을 포함했다라고 할 수가 있고, 그러면은 이 미스터리한 파동함수 psi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냐? 이게 지금으로서는 의미가 명확하지는 않죠, 그죠? 그렇지만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이 물질파의 파장이 그러니까 진폭이, 이런 진폭이 어떤 파동에서 우리가 말하는 그 세기와 연관이 있다라는 추측 정도는 해볼 수가 있겠죠, 그죠? 여기까지 하고 3.2절로 넘어가 봅시다. 3.2절의 주요 내용은 고전역학적인 양은 observable 고전역학에서 관찰 가능한 혹은 고전역학에서의 실험적으로 결정되는 양은 리니어 양자 세계에서의 선형 연산자 오퍼레이터로
항상 표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오퍼레이터라는 개념부터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연산자는 우리가 계산학 시간에도 한번 했었지만은 연산자 뒤에 오는 함수에 가해져서 특정 작업을 수행하는 그런 기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 뭐 오퍼레이터라고 하니까 사실은 조금 처음 들어보는 생소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지만은 여러분들은 이미 이런 미분 연산자도 알고 있고 뭐 적분을 하라는 연산자도 알고 있고 또 스퀘어 루트를 취하라고 하는 요런 루트 연산자들도 다 알고 있죠. 근데 우리는 이제 연산자를 표현을 할 때에 어떤 임의의 연산을 해주는 A라는 오퍼레이터가 있으면은 거기에다가 이렇게 삿갓 햇을 씌워가지고 얘가 오퍼레이터라는 것을 표현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식을 A fx라고 하면은 fx라고 하는 함수에 a라는 오퍼레이터를 가해서 새로운 함수 gx가 나온다라고 하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양자역학에서는 우리는 이제 리니어 오퍼레이터만 다루게 되는데요. 선형 연산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징이 있냐라고 하면은 이런 성질을 만족시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오퍼레이터를 상수 C1이 곱해져 있는 함수 F1에 그 다음에 상수 C2가 곱해져 있는 함수 F2에 가했을 때 결과가 C1에 A F1X 더하기 C2에 A F2X 이런 식으로 풀어진다면은 지금 말하는 게 분배 법칙이 성립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상수가 있을 때는 상수는 오퍼레이터 밖으로 꺼내질 수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 오퍼레이터 A를 리니어 오퍼레이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뭐 미분, 적분 연산자들 전부 다 선형 오퍼레이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뭐 ddx c1 f1 더하기 c2 f2다 하면은 일단 분배 법칙이 가능하죠. 이렇게 분배가 가능하고 그 다음 상수 c1 c2는 미분 연산자 밖으로 빠질 수 있잖아요. df1 dx1 더하기 c2 df2 dx2니까 요 위에서 말한 관계식을 묘사를 시키죠. 만족을 시키죠. 그래서 미분 오퍼레이터 ddx는 선형 리니어 오퍼레이터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죠. 뭐 여기는 워낙 간단하니까 금방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요 개념을 어쨌든 여러분들이 고전역학에서 관찰할 수 있는 모든 물리량들은 항상 거기에 대응되는 선형 오퍼레이터가 양자 세개에 있다라는 것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3.3절입니다. 3.3절은 이제 슈레딩거 이퀘이션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아이겐밸류 프로블럼이다. 즉 한글로는 고유치 문제다라는 것을 한번 보게 될 겁니다. 고유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사실 아이겐밸류 프로블럼은 선형 대수에서 많이 나오는 개념인데 사실 복잡한 것이 아니라 뭐 이런 형태를 의미하는 용어가 되겠습니다. A라는 연산자를 어떤 함수 P에다가 가했을 때 그 함수가 상수 A 곱하기 자기 자신이 그대로 나타나는 이런 형태를 우리가 이런 형태를 통틀어서 아이겐밸류 프로블럼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P라고 하는 것을 연산자 A의
아이겐 펑션, 고유 함수라는 말이죠. 아이겐 펑션이 되고, 이 상수 a가 바로 아이겐 밸류가 되겠습니다. 고유값 또는 고유치가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요 아이겐밸류 프로블럼이라고 하는 형태가, 그러니까 슈레딩거 이퀘이션이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요 형태가 아이겐밸류 프로블럼의 한 꼴이라는 것을, 하나의 형태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앞에서 썼던 파동 함수식을 가지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거기서 슈레딩거 이퀘이션은 v 부사이 이꼴 e 부사이 이렇게 쓸 수가 있었는데, 그럼 우리가 요 두 부분을 묶어 가지고 마이너스 2n분의 부사이 제곱 d제곱 dx제곱 플러스 v 부사이 이꼴 e 부사이라고 했을 때 요렇게 묶인 부분 있죠. 요게 일종의 상수를 곱해주고, 상수를 곱하고 미분하고 더하기 하고 요런 과정이, 더하기 하는 과정이잖아요. 모두 선형 오퍼레이터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우리가 요것을 뭐라고 부를 거냐 하면은 해밀토니안 오퍼레이터라고 부를 겁니다. 해밀토니안. 아마 뭐 이런 문제를 유도했던 그 수학자의 이름을 딴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결국에는 이 해밀토니안 오퍼레이터가 하는 일은 뭐냐 하면은 이 연산자를 파동 함수에다가 가하면은 여러분들은 그 시스템의 에너지를 얻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양자 세계에서의 해밀토니안은 고전 세계에서의 뭐에 해당하냐 하면 에너지를 주는 값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슈레딩거 방정식에서 오퍼레이터는, 슈레딩거 이퀘이션에서 오퍼레이터는 바로 해밀토니안이 되고, 아이겐 펑션의 경우에는 psi가 되고, 아이겐 밸류의 경우에는 에너지 E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논의를 이어나가 보면은, 오른쪽으로 가서 합시다. 조금 더 논의를 이어나가면은 자유입자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프리파티클을 생각을 해보면, 프리파티클은 뭐랑 똑같냐 하면은 어떠한 위치 에너지도 경험하지 않는, 위치 에너지의 영향을 받지 않는 입자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V가 0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면은 그 개의 모든 에너지는 뭐가 되겠습니까? 토탈 에너지는 항상 키네틱 에너지 더하기 포텐셜 에너지인데, 포텐셜 에너지 부분이 0이 돼버렸으니까 에너지는 그 자체로 키네틱 에너지가 되겠죠. 그럼 슈레딩거 방정식을 보면은 마이너스 2n분의 하제곱 d제곱 dx제곱 psi 이꼴 이 psi가 되는데, 그럼 여기는 지금 운동 에너지밖에 없으니까 지금 요 부분이 운동 에너지 오퍼레이터가 되겠죠, 그죠? 키네틱 에너지의 오퍼레이터라고 쓸 수가 있고, 근데 우리는 고전적으로 어떤 사실을 알고 있냐면은 운동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2분의 1 mv 제곱으로 주어지고, 또 운동량으로 쓴다면 2n분의 p 제곱으로 쓸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죠. 그래서 여기 고전 역학적인 값. 그럼 요 둘 사이는 어떤 대응 관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을 생각을 해보면 p 제곱이라고 x축, 지금 x축만 우리가 생각하니까
이렇게 x라고 다시 표현을 해 줍시다. 1차원 문제를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럼 x축 방향 x축 방향의 운동량의 제곱은 마이너스 하제곱 d제곱 dx제곱으로 표현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에 보듯이 연산자를 제곱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이것은 연산자를 연달아서 2번 가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px 해시 빠졌네. px 한 번 가하고 두 번째 가하는 요것을 우리가 이제 px의 햇의 스퀘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서로 다른 두 개의 연산자 A와 B를 가지고 있다고 했을 때 만약에 A hat, B hat, fx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때는 함수와 가까이 붙어 있는 연산자부터 먼저 가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A라는 오퍼레이터를 요 결과물에다가 가해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이것을 hx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면은 a 햇의 h의 x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 그러면 연산자가 가해지는 순서를 바꿨을 때는 어떻게 되냐? 이 결과와 a hat, b hat, fx가 같냐라고 하면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퍼레이터가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이 등식은 성립하거나 성립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제를 거의 안 풀었었는데 예제 3.5를 같이 한번 풀어봅시다. 책에 있는 예제 3-5인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제는 스스로 풀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 예제 정도는 책에 나오는 예제는 뭐 스스로 한번 풀어보는 게 이게 들었을 때는 다 아는 것 같은데 막상 스스로 뭔가를 써보려고 하면 손이 잘 안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직접 해보시고 A라는 오퍼레이터는 미분 오퍼레이터 ddx이고 B라는 오퍼레이터는 x제곱입니다. 그래서 A번은 스킵하고 B번을 보면 A hat, B hat, fx가 B hat, A hat, fx와 같지 않다라는 것을 보이라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A hat, B hat, fx부터 한번 써보면 여기서 f는 어떤 함수인지 여러분들한테 알려주지 않습니다. 임의의 한 함수로 의미를 하는 것이고 그러면은 한번 쭉 써보면은 이거는 A라는 오퍼레이터는 A는 ddx고 B라는 오퍼레이터는 x제곱이니까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된 거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요 ddx라는 A 오퍼레이터를 요 결과물 파란색 괄호 안에다가 가하는 거니까 지금 둘 다 이거 이거 합성 함수라 그러나? 함수의 곱으로 나타나 있으니까 ex fx 더하기 x제곱에 df dx 뭐 이렇게 값이 얻어지겠죠. 반대로 b hat a hat fx를 해 보면은 이거는 b가 x제곱으로 주어지고 a라는 오퍼레이터는 ddx니까 뭐 요렇게 되겠죠. 빨간색. 네. 요렇게 되겠죠. 그럼 이거는 간단하게 쓰면은 x제곱에 df dx. 그러니까 요 두 개는 지금
요 위의 식과 요 식과 요 식은 같지 않죠, 그죠? 좀 차이, 요만큼이 차이가 나죠. 그래서 우리가 요런 것을 이제 정의를 할 거예요. A hat, B hat의 요 각진 꺽쇠, 각진 괄호를 쓰면은 이게 뭐냐 하면은 A hat, B hat 빼기 B hat, A hat을 나타내는 것으로 커뮤테이터라고 부르는, 한글로는 교환자라고 부를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산을 많이 해볼 겁니다. 많이 해볼 거고, 이것의 유용성은 이제 갈수록 더 많이 알아보게 될 것이고, 만약에 커뮤테이터가 0이다라고 하면은, 이게 0이다라고 하면은 무슨 말이에요? A hat, B hat이 B hat, A hat과 똑같아서 오퍼레이터가 가해지는 순서가 중요하지 않은 것이지만, 만약 0이 아니라고 하면은 A hat, B hat이 B hat, A hat과 다르기 때문에 곱해주는 순서를 반드시 잘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럼 여기까지 한 다음에 이제 3.4절로 가서 파동 함수를 해석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4절은 이제 파동 함수를 우리가 확률로서 이해할 수 있다, probability로 이해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고전역학에서부터 출발을 해 보면은 이제 파의 세기라고 하는 것은 진폭의 제곱에 비례하죠. 즉 파동이 이렇게 파동 이렇게 있을 때 요 진폭 A의 제곱에다가 비례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우리는 지금 전자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드브로이의 물질파를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그러면 이 입자의 세기라는 거를 어떻게 해석할 거냐, 즉 파라고 하는 것을 입자로 바꾼 거죠. 이것도 여전히 A 제곱에 비례할 텐데, 이제 막스 보른이라는 사람이 그러면 입자의 세기 A 스퀘어라고 하는 게 사실 어떤 그 양자역학의 파동 함수에서는 어떻게 표현이 되냐 하면은 푸사이의 제곱이죠, 그죠? 근데 이게 또 뭐랑 같냐 하면은 푸사이 스타 곱하기 푸사이랑 같죠. 여기서 말하는 스타는 컴플렉스 컨주게이트로 켤레 복소수를 취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A 플러스 BI의 컴플렉스 컨주게이트는 A 마이너스 BI가 되는 거니까 그 앞에 나오는 내용들을 복습을 해 보시고, 그래서 보른이 해석을 한 것은 이 푸사이 스타 푸사이 DX라고 하는 것은 1차원 공간상에서 요런 미소의 거리, 그 dx라는, 사실 dx는 굉장히 작은 값이죠. 요 값은 여기 사이에 요 dx에서 전자를 발견할 수 있는 확률이라고 해석을 하였고, 그러면은 요 뒤에 dx는 그 공간의 길이를 나타내는 거니까 이거를 우리가 3차원으로 확장을 시키면은 푸사이 스타 푸사이의 dv 뭐 이런 식으로 될 텐데, 요 앞에 곱해지는 이 값이 공간과 곱해서 어떤 확률이 된다라고 하면은 얘는 우리가 확률 밀도 함수가 되겠죠, 그죠? 확률 밀도니까 여기에 부피를 곱해주면은 density 부분이 날아가서 probability가 되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뭐 probability density랑 probability 사이에 미묘한 차이점을
한번 잘 생각을 해 보시고, 그래서 이제 3.4절에 마지막에 상자 속 입자가 살짝 등장하는데, 요거는 3.5절에 가서 같이 보도록 합시다. 그 3.5절은 파티클 이너 박스의 에너지는 이제 퀀타이즈드 에너지가 양자화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상자 속 입자라고 하는 문제를 간단하게 묘사를 해보면은 요렇게 1차원 박스이고, 우리가 원 디멘셔널 PIB죠. 여기 x가 0에서 x가 a 요렇게 박스가 있고, 박스 끝에서 무한대의 포텐셜이 걸려 있기 때문에 박스 바깥에는 입자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높은 벽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무한대의 벽이. 그러면은 입자는 여기 안에서만 존재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 안에서는 포텐셜 V가 0이 되겠습니다. 요 안에서는 아무런 힘을 받지 않는 입자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유출을 할 수 있는 바운더리 컨디션, 경계 조건 바운더리 컨디션은 BC라고 부를 겁니다. 파동함수가 x는 0일 때 0이 될 거고, x가 a일 때도 역시 0이 된다라는 두 가지 조건이 있겠죠.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직접 한번 직접 다 풀진 않겠지만 이렇게까지 적어 놓고 보면은 이 문제가 아주 여러분들에게 친숙할 거예요. 그죠? 그 식을 조금만 고치면 d제곱 psi dx제곱, 그 다음에 여기 상수 부분을 여기다 어떻게 이렇게 넘겨주면은 하바 제곱분의 2me psi 이꼴 0이라는, 그래서 복잡해 보이지만은 이거 잘 모르니까 그냥 우리가 상수 k로 취급을 하고 나서 보면은 그 앞에서 봤던 선형 미분 방정식이잖아요. 맞죠? 그 두 번 미분했을 때 자기 자신의 모양 곱하기 상수가 나오는 거니까 이거는 우리가 앞에서 해봤던 거죠. 그래서 같이 풀진 않고 바로 일반해를 적어보면 임의의 상수 a 곱하기 kx b sin kx가 되겠죠. 얘를 k 제곱으로 두죠, 그죠? 우리가 그 계산상의 편리를 위해서 k 제곱으로 뒀었죠. 그러면 여기 나오는 일반해에서 나오는 k라고 하는 것은 하분의 루트 2mE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우리가 임의의 상수 a, b를 정하려고 하면은 바운다리 컨디션을 사용을 해보면 되겠죠. 그래서 하나씩 넣어보면은 부사의 0을 넣으면 a 코사인 0 더하기 b 사인 0이 0이 돼야 되니까, 우리가 여기서 결정할 수 있는 것은 a가 0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x에 a를 넣었을 때도 역시 0이 나와야 되니까 b 사인 ka가 0이 돼야 되죠. 요 식이 성립할 수 있는 경우는 b가 0인 거랑 sin ka가 0인 경우인데, 그 위에 경우는 아무 의미가 없죠. 요거는 a도 0이고 b도 0이면 그냥 파동함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요거는 무시를 하고, 그럼 밑에 sin ka가 0이 되는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 ka가 n파이, 즉 파이의 정수배로 나타날 때만 가능하죠. 이게 그렇게 되고
그러면 K가 A분의 N파이로 주어지니까 에너지는 어떻게 될까요? 에너지는 요거를 여기다 집어넣고 등식을 쓰면 되죠. K제곱이 하바 제곱분의 2M이니까 에너지는 2M분의 H바 제곱 K제곱이 되고 2M분의 H바 제곱 A제곱 N제곱 파이제곱 이런 식으로 에너지를 유도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보시면은 N이 지금 정수 1, 2 이런 정수만 가능하니까 에너지가 허용될 수 있는 값도 특정 요 n제곱에 따라서 특정 값들만 허용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상수를 좀 무시하면은 1제곱, 2제곱, 3제곱 이런 식으로 띄엄띄엄 디스크리트하게 불연속적으로 디스크리트한 그런 값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예전에 이제 플랑크나 보어가 양자화를 도입을 하긴 했는데 가정으로서 가져온 것이었잖아요. 근데 그에 반해서 이 원디멘셔널 파티클 이너 박스의 경우에는 에너지가 양자화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이 경계 조건에서부터 자연스럽게 우리가 유도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양자화 개념이라고 하는 게 억지로 뭐 도입한 그런 억지스러운 가정이 아니라 자연히 그렇게 생겨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파동함수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지 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그려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러니까 파동함수 그럼 psi는 b의 sin a분의 n 파이 x라고까지는 얻었는데 문제는 b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죠? 이거를 잘 모르니까 요 다음 절에서 한번 결정을 해봅시다. 그래서 3.6절은 이제 노멀라이제이션, 한글로는 정규화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보른이 어떤 식으로 해석을 했냐 하면은 파동함수의 컴플렉스 컨주게이트 곱하기 파동함수의 dx를 곱한 것을 확률로 해석을 했죠. 그죠? 여기서 이제 서브스크립트 n을 붙이는 이유는 파동함수 자체가 n이라는 파라미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구체적으로 식을 쓰면은 이제 b의 sin a분의 m 파이 x 컴플렉스 컨주게이트 b sin a분의 m 파이 x dx 이렇게 되고, 요 뒤에 sin 파트는 어차피 실수니까 그냥 sin 제곱 a분의 m 파이 x가 될 텐데, 이 b라고 하는 것은 뭐 실수인지 허수인지를 우리가 잘 모르니까 그냥 b 스타 곱하기 b로 주어지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은 이 확률 밀도, 요게 확률이잖아요. 그럼 확률을 우리가 아까 전에 파티클 이너 박스를 생각을 해보면 x는 0에서 x는 a 사이에 갇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바깥에는 존재할 수 없으니까 무조건 이 안에 어딘가는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말은 우리가 요 함수 적분 값을 죄송합니다. 이 함수의 값을 0에서 a 구간에 대해 적분을 하면은 여기 있네, m 파이 x 이것을 적분하면 얼마가 나와야 될까요? 입자는 반드시 이 안에는 존재를 해야 되니까 확률을 다 더한 값은 결국 1이 나와야겠죠. 그죠? 그래서 요 부분은 상수고
b제곱으로 쓸 수 있으니까 그러면 b제곱 0에서 a 사인 제곱 a분의 n파이 x dx가 1이다 라고 하는 조건에서부터 우리가 b를 결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수학적으로 이런 적분들을 하나씩 하는 것은 수업에서 같이 하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고 요 뒤에 적분값이 2분의 a가 되니까 b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분의 2가 가능한데 우리는 여기서는 그냥 양수값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상수를 우리가 정규화 상수라고 부릅니다. 노멀라이제이션 컨스턴트가 되는 것이고, 그럼 파동함수를 보다 완벽한 형태로 써보면 psi n의 x는 루트 a분의 2 사인 a분의 n파이 x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x라고 하는 변수는 0에서 a 사이에만 유효한 값이고, 그래서 뭐 특정 구간에서 입자가 발견된 확률을 구하고 싶다라고 계산하려면은 확률 밀도 함수가 psi nx psi nx라고 주어지고, 그러면은 미소 길이 아주 짧은 거리 dx에서 입자가 발견될 확률이 요 값이니까, 만약에 특정 구간에서 알고 싶다라고 하면은 a에서 b까지 요 함수 값을 적분을 하면은 그것이 바로 입자가 a에서 ab라고 하지 맙시다. 요것을 x1, x2라고 할까요? 책에 있는 노테이션을 웬만하면 따라가도록 합시다. x1에서 x2까지, x1보다는 크고 x2보다는 작은 요런 구간에서 입자를 발견할 확률이 되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뭐를 볼 거냐 하면은 대응 원리라고 부르는 것을 조금 봐보겠습니다. 대응 원리.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 퀀텀 미케닉스니 클래시컬 미케닉스니 마치 완전히 대립되는,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개념인 것처럼 여러분들이 마치 느끼고 있을 수도 있지만, 사실 이거는 틀린, 여러분의 잘못된 느낌이고, 사실 양자역학은 이 클래시컬 미케닉스를 포함할 수 있는 조금 더 상위의 개념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클래시컬 미케닉스는 거시 세계만 이렇게 묘사를 할 수 있는 거라고 하면은, QM은 이 거시 세계뿐만이 아니라 클래시컬 미케닉스 요 CM이 묘사할 수 없었던 미시 세계까지 묘사를 할 수 있는 모델입니다. 그럼 정말 그런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은 상자 속 입자를 고전역학적으로 해석을 해보면은 뭐 이런 박스가 있을 때 여러분들이 입자를 예를 들어서 이 반틈 여기에서 발견할 수 있는 확률은 2분의 1, 그리고 나머지 반틈에서 발견할 수 있을 확률이 나머지 또 2분의 1이 되겠죠. 이 구간을 좀 더 잘게 나누어서 4등분을 하면은 4분의 1, 역시 똑같이 4분의 1, 다 4분의 1씩 이렇게 균일하게 발견을 할 수 있다고 우리가 기대를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양자역학 모델을 한번 보시면은 상자 속 입자에서 첫 번째 가장 낮은 에너지를 가지는 솔루션을 한번 살펴보면은, 요것은 생긴 것이 이제 요거의 제곱을 그려야 되겠죠. 평균
존재할 수 있는 확률 밀도를 봐야 되니까 요거를 보면은 이렇게 생겼죠. 대략 사인 함수의 제곱으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림을 조금 더 잘 그려야겠네요. 약간 요런 느낌으로 생겼는데, 그럼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이거를 4등분을 내서 보면은 입자를 발견할 수 있는 확률이 이 양 끝단에서는 굉장히 낮죠. 그리고 요 가운데 몰려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고전 역학과 양자 역학은 이런 식으로 묘사를 하는 그 세계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다른 결과를 주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 n 값을 푸사이 n의 요 값을 굉장히 키워 봅시다. 그 책의 예제에서는 n을 20까지 n이 20일 때를 그려보았는데, 제가 똑같이 그리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니까 대충 그려보면은 막 뭐 이런 식으로 푸사이 20의 제곱이 이렇게 생긴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림을 봤을 때 점점 여러분이 이거를 같은 길이로 이렇게 잘라서 봤을 때 입자가 존재할 수 있는 확률, 즉 요 아래 부분의 면적을 더해보면은 점점 비슷해질 거라는 거를 직감적으로 알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원래는 낮은 에너지에서는 이렇게 비어있던 공간들이, 즉 파동이 존재하지 않았던 부분들이 요 n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구간이 점점 여기 공간들이 채워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실제로 그 책 111쪽에 있는 책 111쪽에 있는 설명과 그 다음에 연습 문제 3-12번을 한번 풀어보면, 공간이 너무 없네. 여기 위로 올라갑시다. 여기서 해봅시다. 여기에서 한번 보면은 우리가 이것을 확률을 각각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0에서 4분의 a까지. 처음에 왼쪽에 4분의 1에 존재할 확률이 오른쪽에 여기 존재할 확률과 같고, 이게 이제 n 값이 짝수냐 홀수냐에 따라서 조금 바뀌긴 하는데, 보면은 짝수일 때는 그냥 4분의 1이고 홀수일 때는 4분의 1 빼기 2파이 n 마이너스 1에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 말이 결국에는 뭐를 의미를 하냐 하면은 n 값이 엄청 커지면은 요 값이 그냥 0이 돼 버리잖아요. 점점 요 구간과 요 구간에서 전자를 발견할 확률이 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n 값을 아주 키우다 보면은 양자역학의 결과가 클래시컬 미케닉스의 결과로 수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서로 다른 세계를 묘사하는 역학 개념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양자역학은 요 양자수 값에 따라서 언제든지 고전 역학의 결과도 묘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반대로 이 고전 역학에서 양자 역학을 묘사한다는 건 아예 불가능한 거예요. 그죠? 이게 불가능했기 때문에 양자 역학이 탄생한 거고, 근데 양자 역학이 완전히 동떨어진 개념이냐, 그런 질문에는 아니라고 대답할 수 있겠죠.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평균 값을, 기대값을 조금 계산을 해 봅시다. 3.7절은 우리가 평균 운동량 델타 P를 계산을 해 볼 텐데, 델타 P가 0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한번 계산을 해 볼 겁니다. 우리가 확률을 이용을 해서 평균 값을 계산을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예전에 동위 원소의 평균 원자량 구하고 이런 거 할 때부터 이미 많이 해 보셨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거를 수식적으로 엄밀하게 다시 한번 써보면은 여러분들이 요 부분이 조금 부족하신 부분들은 그 수학 비확률과 통계 부분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분식으로 표현을 하면은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어떤 물리량 A의 평균값을 알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값 AJ에 AJ가 일어날 수 있는 확률 PJ를 곱해주면 되겠죠. 근데 이 구간을 좀 더 촘촘하게 하면 이제 적분 형태로 바뀔 것이고 그것이 이제 AJ, PJ 뭐 여기서는 변수를 어느 공간에 대해서 하는지를 모르니까 타우를 써봅시다. 타우는 공간을 나타내는 이제 볼륨을 나타내는 그 단위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입자의 상자 속 원디멘저널 파티클 이너 박스에서 입자 X의 평균 위치를 한번 구해 봅시다. 이거를 구하려면은 X라는 값에다가 PJ를 곱해줘야 되는데 확률이 어떻게 정의가 됐습니까? 확률은 우리가 프사이의 제곱이라고 정의가 되었고 1차원이니까 그냥 X축을 따라서 적분을 해보면 되겠죠. 근데 상자 속 입자에서 우리가 프사이 제일 낮은 상태를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n이 1일 때 그때 파동 함수는 루트 a분의 2 사인 a분의 m파이 x 이렇게 주어질 수가 있으니까 첫 번째로 표현을 해야겠네요. 요거를 그대로 여기에다가 집어넣어 주면 상수 a분의 2가 빠져나오고 0에서 a 사이에 x 사인 제곱 a분의 m파이 x dx가 될 겁니다. 구간이 갑자기 왜 생겼냐라고 왜 어떻게 갑자기 0에서 a라고 하냐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 상자 속 입자라고 하는 것은 0에서 a까지만 정의가 되어 있고 여기 나머지 구간에서 입자는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이거를 우리가 적분을 직접 해보셔도 되고 아마 문제 B-8에서 요 적분이 어떻게 하는지 나올 텐데 그걸 보셔도 되고 답을 바로 컨닝을 해보면은 a분의 2에 4분의 a 제곱이라서 2분의 a라는 값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직관과 일정 부분 상당히 잘 맞는지 한번 검증을 해 봐야 되는데 이 상자 속 입자에서 우리가 입자가 양쪽 벽에 가면 이제 튕겨져 나올 테니까 존재할 확률이 가장 높은 곳은 여기 가운데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죠. 그죠? 그리고 파동함수 모양을 봤을 때에도 이런 식으로 생겼기 때문에 발견할 확률이 가장 높은 곳은 여기 가운데일 거라는 그 2분의 a에 해당하는 지점일 거라는 것도 예측을 할 수 있죠. 여기서 제가 푸사이를 굳이 1이라고 할 필요는 없네요. 맞죠? 푸사이를 1이라고 할 필요가 없죠. 그냥 어떤 값이 되어도 상관이 없죠. 그죠? 인강을 너무 연달아서 찍다 보니까 그래서 어떤 n에 대해서도 이 가운데가 평균값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럼 여러분은 뭐도 계산할 수 있냐면 x제곱의 평균값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단순히 적분을 할 때 여기 위에서 x로 썼던 것을 x제곱으로만 고쳐주고 요 식을 적분을 하면 되겠죠. 이것도 아마 연습 문제에 나올 테니까 적분을 굳이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해보셔도 되고 요새는 매트랩이나 매스매티카가 워낙 잘 돼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적분들은
그런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보셔도 돼요. 하면은 2파이 n분의 a의 제곱 3분의 4파이 제곱 n제곱 빼기 2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고, 결국은 3분의 a제곱 빼기 2n제곱 파이 제곱분의 a제곱,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수가 있죠. 이제 우리는 시그마 x의 제곱, 즉 표준 편차의 제곱도 계산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제곱의 평균값 빼기 평균의 제곱값으로 정의가 됩니다. 요게 궁금하신 분들은 페이지 89에 이렇게 정의를 따라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은 계산하면 시그마 x 그 위치를 측정하는 데 있어서 표준 편차가 2파이 n 분의 a의 3분의 파이 제곱 n 제곱 빼기 2의 스퀘어 루트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는 이제 운동량의 평균값을 한번 계산을 해볼 텐데, 운동량의 이제 x축 방향의 운동량이죠. 이 px는 그러니까 요거를 그러면 계산을 하려고 하고 보니까 얘는 미분 연산자를 포함하고 있어요. px는 생긴 꼴이 마이너스 IH 바 나누 곱하기 ddx 이렇게 표현이 되기 때문에 조금 여러분들이 약간 당황할 수도 있습니다. 이 x 오퍼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그냥 x를 곱해주고 난 다음에 적분을 하면 되니까 뭐 이 확률 밀도 함수 뒤에 와도 되고 뭐 앞에 와도 되고 아무 상관이 없죠. 그 사이에 끼어 들어가 있어도 되고. 근데 미분 기호는 그렇지가 않죠. 그 어디에 위치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잘 모르니까 조금 쉬운 문제를 다시 한번 봐봅시다. 슈레딩거 이퀘이션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해밀토니안 오퍼레이터를 n번째 파동함수에 가하면은 에너지 EN이 나오고 파동함수 psi n이 빠져나오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양자화학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이 쓰이는 테크닉인데, 나중에 이제 하이젠버그의 매트릭스 폼으로 가기 위한 아이디어라고 기본 초석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양변의 psi n 스타를 psi n의 컴플렉스 컨주게이트를 곱해주는 거죠. 조금 공간을 제가 생각이 부족했네요. 요거를 다시 써봅시다. 조금 psi n 이꼴 이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 psi n 스타를 이렇게 곱해준 다음에 적분을 한번 해봅시다. 적분을 해보면은 오른쪽 식을 보면은 에너지는 상수니까 EN이죠. 에너지는 상수니까 적분 기호 바깥으로 혹은 이 파동함수의 앞으로 빠져나올 수가 있죠. 그래서 EN의 psi n 스타 곱하기 psi n d 타우, 뭐 공간 여기는 dx라고 합시다. 죄송합니다. x축에 따라서 이렇게 적분을 할 수가 있고, 우리가 뭐를 알고 있냐면은 요 파동함수는 노멀라이즈드 되어 있고 아직 배우진 않았지만 올소고날 하기 때문에 요 n이 같다라고 했을 때는 n이 둘 다 n이면은 둘 다 같으면 1이고 다르면은 0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요 적분 값은. 그래서 우변은 결국 EN으로 정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식이 있을 때 에너지 EN을 추출을 하고 싶다고 하면은 요 파동함수의 n과 같은 양자수를 가지는 푸사이엔 스타를 이용을 해가지고 평균값을 이렇게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중에 4장에서 가설로 다시 등장을 하지만 지금 여기서 우리가 받아들이기로는 어떤 물리량의 평균값 S를 알고 싶다라고 하면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푸사이엔 스타 S 오퍼레이터 푸사이엔 D 타우 뭐 일반적으로 3차원 공간상에서의 적분일 테니까 이런 식으로 오퍼레이터를 이 파동함수 사이에 끼워 넣고 적분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요 델타 아이고 왜 안 지워지지? 그러면 요 px의 평균 운동량을 한번 계산을 해보면 우리가 0에서 a 사이에만 입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적분 구간을 이렇게 좁힐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푸사이 n 스타에 해당하는 부분을 쓰면 되겠죠. a분의 2의 사인 a분의 n 파이 x라고 쓸 수 있고, 뒤에 오퍼레이터가 등장해야 되니까 i h 바 ddx, 그 다음에 푸사이 n이 오면 되니까 루트 a분의 2 사인 a분의 n 파이 x, 1차원이니까 dx를 하면 되겠죠. 그리고 연산자는 항상 오른쪽으로 가해지기 때문에 이 적분 연산자는 오른쪽에 있는 사인에 가해지게 되는 것이고, 그럼 결국 식을 정리하면은 상수가 다 빠져나와서 요 IH바 빠져나오고 루트 A분의 2 곱해지니까 A분의 2가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요 미분 기호가 여기에 가해지니까 A분의 N파이가 또 빠져나오겠죠. 그 다음에 남는 것은 0에서 A의 사인 A분의 N파이 X 곱하기 사인을 미분했으니까 코사인 A분의 N파이 X dx라고 되는데, 이 적분은 여러분이 아마 고등학교 때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그 치환 적분을 하면 되죠. 요걸 적분하면은 0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운동량의 평균값이 0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상자 속 안에 존재하는 이 입자 기준에서 봤을 때 어떤 방향으로 굳이 한 방향으로 더 자주 가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입자가 갈 수 있는 방향의 평균을 내보면은 결국은 그냥 0이 된다는 거죠. 물론 이 평균값이 0이라고 하는 거는 이 입자가 고정되어 있다라고 하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다만 오랜 시간을 두고 관찰을 해 봤을 때 평균적으로 오른쪽으로 3번 움직이면 왼쪽으로도 3번 움직이고 뭐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떤 양방향으로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같은 확률로 움직인다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요 다음 절에서는 불확정성 원리를 한번 유도를 해봅시다. 그래서 3.8절은 uncertainty principle이 되겠습니다. 불확정성 원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서로 다른 물리량을 측정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정확하게 다 측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이것은 여러분들이 어떤 물리량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아주 정확하게 측정을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즉 모든 것에 대한 것이 아니라 특정 조합에 대해서 uncertainty principle이 있다는 것이고, 우리는 x축 위치를 측정하는 데 있어서의 오차랑
X축 방향의 운동량을 측정하는 데 있어서의 오차를 봤을 때 이 둘을 둘 다 아주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한번 봐 보겠습니다. 지금 앞에 페이지에서 요 시그마 x는 유도를 했으니까 시그마 px만 한번 유도를 해보면은 시그마 px라고 하는 것은 px 제곱의 평균값 빼기 px의 평균값의 제곱이 되니까 요거는 뒤에 값은 0이죠, 그죠? 앞에 값만 계산을 해보면 되는데 요거를 실제 다 계산을 해보지는 않고 식만 한번 적어보면 0에서 a 구간에 루트 a분의 2 사인 a분의 n파이 x에 마이너스 ih 바 ddx의 제곱에 루트 a분의 2 사인 a분의 n파이 x dx 뭐 요렇게 되겠죠. 실제 적분을 하지는 않고 값을 한번 컨닝을 해보면 a제곱분의 n제곱 파이제곱 h바 제곱 요렇게 되는 거죠. 그래 가지고 x축 방향의 운동량을 측정하는 데 있어서의 오차 값은 a분의 n 파이 h바가 되는 것이죠. 즉 이 가변도 가변도 시그마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뭐 베리언스라고 부르고 아니면 표준 오차라고도 부르죠.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을 봤을 때 얘가 물리적으로 의미를 하는 것은 평균값이 있을 때 이 평균값에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느냐 요것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시그마 값을 측정의 불확실성으로 해석을 하실 수가 있죠. 그러면 시그마 x와 시그마 x는 값이 조금 컨닝을 해야겠네요. 시그마 x는 2파이 n분의 a에 3분의 파이 제곱 n 제곱 빼기 2의 스퀘어 루트가 되고 시그마 px의 경우에는 a분의 n 파이 h 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그마라고 하는 물리량을 측정의 불확실성으로 이해를 했으니까 이 측정의 불확실성이 박스의 사이즈 A와 어떻게 연관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위에 처음식 X에 대한 위치에 대한 위치 측정의 불확실성을 한번 살펴보면 A 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위치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불확실성이 줄어들죠, 그죠? 예를 들어서 이쪽으로 좀 와봅시다. 이쪽으로 와서 박스가 이렇게 긴 거랑 이렇게 짧은 거랑 정말 작은 거 이렇게 비교를 하면은 입자가 어디에 있는지를 측정하는 데 있어서 정확성이 점점 올라가겠죠, 그죠? 근데 그에 반해서 운동량 측정의 불확실성을 보면은 A에 반비례하죠. 즉 이렇게 내려가면 갈수록 위치 측정은 정확해지는 데 반해서 이렇게 내려가면은 운동량 측정은 부정확해지는 거죠. 점점 측정하기가 어려워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치와 운동량 P를 동시에 측정할 때의 오차를 이렇게 곱으로 표현할 수가 있죠. 독립적인 측정이니까. 그러면은 요 값이 어떻게 되냐 하면 2분의 하바
3분의 파이 제곱 n 제곱 빼기 2의 스퀘어 루트가 됩니다. 요 안에 값을 봤을 때 가장 작은 경우 n이 1일 때를 봐도 파이가 3.14 뭐씩이니까 최소 이 안에 있는 값은 항상 1보다는 크죠, 그죠? 1보다 큰 값을 가지게 되니까 우리가 이런 부등식을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식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 하면은 위치를 측정하는 데 있어서의 오차와 운동량을 측정하는 데 있어서의 오차의 곱은 항상 2분의 h바보다 크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위치를 정확하게 측정해서 이 오차를 낮추면은 필연적으로 운동량 측정에 있어서의 부정확성이 증가하게 되는 것이고, 반대로 운동량을 정확하게 측정을 하려고 하면은 위치에 대한 측정에 불확실성이 높아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런 것 의미를 조금 더 깊게 생각을 해 보시고,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자유입자에 대해서도 한번 적용을 해 봅시다. 이제 파티클 이너 박스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그냥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는 입자죠. 이거는 결국 원디멘셔널 파티클 이너 박스에서 리미트 이렇게 하지 맙시다. 이렇게 표현하지 말고 A를 무한대로, 박스의 크기를 무한대로 보낸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위치 측정에 대한 오차는 무한대로 발산하는 것에 반해서 운동량 측정 값은 0으로 대한 오차는 0으로 수렴하게 되겠죠. 그래서 자유입자는 이 무한한 수직선상에 어디에든 돌아다닐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위치를 측정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운동량만큼은 아주 정확하게 측정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제 몇 개 안 남았네요. 3.9절을 마지막 절이네요. 3.9절을 해 보면은 이제 3디멘전의 파티클 이너 박스를 한번 풀어 보려고 했는데 풀지 맙시다. 이거 풀지 말고 그냥 결국에는 원디멘셔널 파티클 이너 박스를 변수 분리를 XY, Z에 대해서 하면 되기 때문에 뭐 그 복잡한 과정을 우리가 다시 해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 노테이션만 한번 보고 갑시다. 그래서 타임 인디펜던트 슈레딩거 이퀘이션이 어떻게 생겼냐 하면은 2n분의 하바 제곱 라운드 제곱 라운드 x 제곱 더하기 라운드 y 제곱 라운드 z 제곱, 여기에 F 사이 x, y, z는 에너지의 F 사이 x, y, z 이렇게 쓸 수가 있고, 그래서 요 표현이 앞으로 자주 등장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요렇게 약속을 해서 표현을 할 거고, 요거를 우리가 이제 델이라고 부릅니다. 델은 라운드 x, 라운드 y, 라운드 z라는 값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요 델 스퀘어를 우리가 라플라시안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어떤 책에서는 요거를 이렇게 거꾸로 삼각형으로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푸는 과정 우리가 직접 풀진 않겠지만은 한 스텝만 써보면은 if 사이를 x, y, z에 대한 각각의 디멘전에서 파티클 이너 박스 문제를 풀면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풀었을 때 에너지가 어떤 식으로 얻어지냐 하면은 이제 세 개의 디멘전이 있으니까
세 개의 양자수가 도입이 되는데, 그래서 nx, ny, nz라고 표현을 하면은 8n분의 h제곱 a제곱분의 nx제곱 b제곱분의 ny제곱 c제곱분의 nz제곱으로 쓸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마찬가지로 nx, ny, nz라고 하는 것은 1보다 큰 정수를 나타내고 a, b, c는 박스의 크기를 나타내는 값이 되겠죠. 앞에서 우리가 2차원 막의 진동을 할 때에서처럼 이 A, B, C가 모두 똑같은 정육면체 박스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 에너지는 ny 이게 8ma 제곱분의 h제곱 nx제곱 ny제곱 nz제곱으로 이렇게 될 테니까 우리가 이제 앞에서 봤던 그 축태화 디제너러시 개념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양자수가 1, 1, 2인 경우 1, 2, 1인 경우 2, 1, 1인 경우를 보면은 이 세 개가 전부 같다는 걸 여러분들이 쉽게 알 수가 있을 거예요. 8ma 제곱분의 2, 4, 6h 제곱으로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의 에너지에 대응되는 서로 다른 세 개의 파동 함수가 존재할 때 우리가 이런 시스템은 요런 에너지 레벨은 세 개의 축퇴도를 가지고 있다. 축퇴도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럼 이제 2절의 마지막으로 이제 요것을 조금 언급하고 지나가고 싶은데, 그럼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를 풀 때 변수분리 separation of variable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가능한가, 이런 것들이 궁금하실 거예요. 근데 이것은 우리가 사실 해밀토니안의 구조를 보고 해밀토니안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보면은 이 문제가 변수 분리가 될 것인가 되지 않을 것인가 라는 것을 사실 미리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3D PIB 문제를 한번 살펴보면은 저게 어떻게 생겼냐면, 사실은 전체 해밀토니안이 X축에 대한 해밀토니안 더하기 Y축에 대한 해밀토니안 Z축에 대한 해밀토니안의 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요렇게 요런 식으로 이제 요 hx의 경우에는 x에만 의존하고 요거는 y, 요거는 z에만 의존하기 때문에 우리가 요런 시스템을 대상으로는 separation of variable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럼 이런 식으로 변수 분리가 되는 경우에는 요 h 전체 해밀토니안의 고유함수 아이겐 펑션의 경우에는 요거의 아이겐 펑션을 우리가 푸사이라고 하죠. 이 푸사이는 각각 이것을 그 h라는 것을 구성하고 있는 각각 해밀토니안의 아이겐 펑션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이 선형 대수에서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수 분리를 할 때 그래서 해밀토니안의 구조를 보고 이렇게 나눈 다음에 그 다음에 파동 함수를 이렇게 x, y, z로 각각의 독립 변수가 하나의 함수를 이루도록 이렇게 써주고, 이렇게 썼을 때 마지막으로 얻어지는 에너지의 경우에는 각각 고유값 아이겐 밸류 값에 여기 안 써지네요. 아이겐 밸류 값의 합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뭐 수학적인 근거가 있어서 우리가 이때까지 separation of variable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왔던 것이고,
이제 4장부터는 조금 가설, 양자역학을 이루는 기본 가설에 대해서 조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풀어볼 만한 문제로는 3-3번, 6번, 15, 16, 19, 20, 22를 한번 풀어보시면 28번도 해볼까요? 에너지에 관한 것도. 근데 뭐 이 정도만 한번 뭐 풀어보실 분들은 풀어보시고, 실험이 바쁘신 분들은 그냥 이런 개념이 있구나라는 거 정도만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고 챕터 4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